안녕하세요. 오늘은 Derivative Pricing with Finite Difference Metho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면 유로피언 콜 옵션 또는 풋 옵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생상품의 가격, 즉 유로피언 콜 옵션의 가격 또는 풋 옵션의 가격은 클로즈 폼 솔루션으로 유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이제 파생상품의 가격을 수치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살펴보기 위한 이유는 클로즈 폼 솔루션은 우리가 주어져 있지만 이제 패스 디펜던트 옵션이나 다른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특히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아메리칸 옵션에 대해서만 해도 클로즈 폼 솔루션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수치적으로 구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한 단계의 사전 학습으로서 Finite Difference Method는 어떻게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예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let us consider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 즉 다음과 같은 우리가 SD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 geometric Brownian motion이고요. 여기서 R은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interest rate이고, 자, 여기서 D는 뭐가 되냐면 continuous dividend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변동성이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모형을 가정하겠습니다. 자, 기초자산이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언 모션을 따르면 유로피언 콜 옵션 또는 풋 옵션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편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정식을 우리가 블랙숄즈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D를 0으로 취급하면 디비던드가 없는 형태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 이제 같다는 것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의 솔루션은 우리가 클로즈 폼 솔루션이 있다는 것을 유로피언 콜 옵션 또는 풋 옵션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치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만기일에, 즉 라지 t일 때의 밸류가, 페이오프가, 수익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보통은 많은 문제들이 타임의 이제 포월드 방향으로, 즉 작은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이런 형태로 많은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이제 타임 체인지, 즉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변수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면 이 1번식에서 타우를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t로 설정을 하고 이제 가격을 이제 로그 프라이스로 이제 바꿨습니다. 즉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s는 결국은 s0의 2의 x가 되겠죠. 여기서 스몰 t는 라지 t 마이너스 스몰 타우가 되고, 라지 t 마이너스 타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u를 이제 타우하고 x에 관한 펑션으로 보면 콜 옵션에서는 c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c는 t 입장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라지 t 마이너스 타우가 될 거고요. s 자리는 조금 전에 썼듯이 이제 s0의 2의 x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C를 이제 타임에 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분 방정식, 앞에 있는 미분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을 할 거니까요. 자,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우선은 U 입장에서는 타우에 관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타우를 다시 T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타우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붙고 그 다음에 라운드 U, 라운드 타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콜 옵션을 S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우선은 S는 타임에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U 입장에서는 타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U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X에 관해서만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X를 S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근데 X를 S에 관해서 미분하면 S분의 1이 됩니다. 로그니까. 자, 여기서 dx, ds는 S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S분의 1에다가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의 식을 이제 다시 S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그래서 C를 S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한, 편미분한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이제 다시 또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붙냐면, 이 부분을 다시 미분을 하면, 우선 S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 제곱분의 1에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될 거고요. 이제 뒤에 부분을 라운드 U, 라운드 X를 S에 관해서 미분하면 똑같겠죠. 라운드 제곱 U에 라운드 X의 제곱이 될 거고, X를 다시 S에 관해서 미분하면 S분의 1이 나오니까 앞에 있는 S분의 1하고 결합을 하면 S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블랙숄즈 이퀘이션에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번 식에 앞에서 주어진 여기 식에 방금 전에 구한 것들을 이제 대입을 하면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 지금 라운드 U, 라운드 C, 라운드 T 플러스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의 S의 제곱에 라운드 C, 라운드 S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R-D의 S의 라운드 C, 라운드 S. 그 다음에 마이너스 RC가 0이 됩니다. 자, 이때 조금 전에 여기에는 뭘 대입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타우를 대입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는 뭘 대입했냐면 S분의 1에다가 라운드 U, 라운드 X를 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는 조금 전에 마이너스 S 제곱분의 1에 라운드 U, 라운드 X, 그 다음 더하기 S 제곱분의 1에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의 제곱, 이렇게 대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면 마이너스 라운드 U, 라운드 타우 더하기 이 부분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S제곱이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세컨 데리버티브 기준으로 쓰면은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의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은 뭐가 남냐면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이 퍼스트 데리버티브로 이제 귀결이 되겠죠.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퍼스트 데리버티브에서는 X에 관해서 S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더하면 두 개 결합을 하면 R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제곱에 라운드 U, 라운드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C 자리에는 U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꼴 0.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본문으로, 자, 이런 이제 2번의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C 입장에서는 콜옵션 타입에서 보면 라지 T일 때 S가 어떻게 되냐면 맥스의 S-K의 0이 될 겁니다. 그럼 U 입장에서는 타우 자리에 0을 대입을 해야 되니까 U 입장에서는 타우 0의 X,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S 자리에는 실제적으로 S0에 2의 X가 들어올 거니까 여기 자리에 뭐로 바뀌냐면 이제 S0에 2의 X가 되겠죠. 그래서 U가 0일 때 모든 X에 대해서 H of X로 주어질 거고, 콜옵션일 때는 이 형태, 위에 정리된 형태가 페이오프 펑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풋옵션일 때는 반대로 K-S, S 자리에 S0에 2의 X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put 옵션일 때는 주어질 겁니다. 이 조건을 이제 initial condition, 초기의 이제 경계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K는 strike price, 행사 가격일 거고요. 자, 이 방정식, 즉 형태는 어떻게 풀 거냐. 자, 다음을 살펴보면 우선은 많은 미분 방정식의 문제들이 이제 도메인을 조금 설정을 해서 보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타임이 있고 여기가 타임이라고 봅니다. 타우 축이라고 보고 여기를 x 축이라고 보죠. 그러면 우리가 타우 입장에서 보면 라지 t일 때 밸류를 구하고 싶은 거죠. 라지 t. C 입장에서는 0일 때 현재 밸류, 그 사이 밸류를 보고 싶은 거고요. X 입장에서는 여기 모두의 밸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finite difference method는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그리드로 나눕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X 입장에서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대충 이렇게 나눴다고 보면 자, 우선은 원점이 여기 있고 우선은 타우가 0일 때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x축의 위에 밸류가 이제 타우가 0일 때 밸류입니다. 파란색 부분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리드 값들, 여기 격자 부분의 이 값들은 이미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로? h of x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밸류들은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finite difference method는 이렇게 여기 이제 격자 부분들의 값들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여기 격자 부분의 값들을. 이런 값들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값들을 구하고 싶은데 더 나아가서 쭉 가면 마지막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고 싶은 거죠. 여기도. 그럼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지금 표시를 안 한 여기 빨간색 부분의 밸류를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바운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빨간색 부분이 바운더리, 이제 요 파란색 부분이 이니셜 밸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니셜하고 바운더리 밸류가 컨디션이 주어져 있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값들은 우리가 어심토틱하게 우선 근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이에 녹색의 밸류 값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이제 finite difference method로 찾아가 보겠다. 그래서 근사를 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우선은 initial value는 우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커버가 된 거고요. 요 h of x로. 그러면 이제 바운더리 왼쪽과 오른쪽을 잘라야 되겠죠. 자, 우선 우리가 x를 로그 프라이스로 정리를 했으니까 가격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로그 프라이스로 취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충분히 크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크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x 미니멈하고 맥스를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x 미니멈 맥스를 정리를 하고 그 바운더리 밸류에서 이제 어떤 값을 줄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g of tau, x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콜옵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콜옵션은 우리가 페이오프가 h of x가 맥스의 x 입장에서 보면 S0의 2의 x 마이너스 k의 0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으로 근사를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근사를 가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클로즈 폼 솔루션의 형태를 보면 이 값은 만기의 가격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자만큼 할인을 내야 됩니다. 근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K는 현금의 형태라서 이자율 만큼 할인을 하고요. 주식은 배당을 주는 형태니까 배당, 디비던드만큼 할인을 하는 형태로 근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페이퍼마다 논문마다 다양하게 근사하는데 보통 이런 메커니즘으로 여기서는 근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0보다 큰 구간이 되겠죠. 이 값은 충분히 Xmax를 충분히 크게 키우면 여기 앞에 값이 더 커서 이 부분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끔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0보다 크게끔 되는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에 있는 Xmax를 잡고 이제 이걸로 바운더리를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결국은 S 가격이 0으로 가는 거니까 0은 K보다 훨씬 작게 돼버리니까 그때는 0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내려갈 때 이제 밸류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X가 미니멈 밸류일 때 이 값이 되게끔 처리를 하고요. 즉 여기서는 이 뒤에 요 앞에 부분 요 값이 양수가 되게끔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이쪽은 궁극적으로 K가 이자율만큼 할인을 하고 S0 주식을 디비던드만큼 할인하는 이 밸류가 되도록 0보다 크게 되도록 하는 X 미니멈을 잡고 이제 이 값으로 대입을 하겠다는 거고요. 맥스가 될 때는 K-S니까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맥스에 K-S에 하고 0하고 맥스니까 S가 마이너스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K보다 작아지니까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K보다 커지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0하고 맥스를 하면 이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풋옵션일 때는 오히려 큰 쪽에서 0이 되는 형태로 바운더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 빨간 부분의 왼쪽과 오른쪽 이 부분이 바운더리 G of tau, x로 주어져 있고요. 이니셜 부분은 파란 부분이 H of x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 녹색들을 어떻게 채워 나갈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때 이제 하나 살펴보면, 자, 우선은 finite difference가 어떠냐면 explicit method가 있고 implicit method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explicit method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n이 타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우층이라고 보시면, 예를 들면 u의 타우의 n, x의 m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n층의 시간층의 값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n 플러스 1층의 시간 값들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밑에 층의 세 값이 주어져 있다면 이 세 값의 적당한 결합, 선형 결합으로 이 값을 놓겠다라는 게 이제 explicit method입니다. 그럼 밑에 값에 적당한 값이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 1이 있고 2가 있고 이 값이 3이 있으면 1에다가 0.2배를 하고 2에다가 0.3배를 하고 3에다가 0.5배를 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해서 더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0.2가 될 거고 여기는 곱하면 0.6이 될 거고 여기는 1.5가 되겠죠. 그러면 셋 다 더하면 2.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밸류를 2.3으로 놓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밑에 측의 밸류가 다 나와 있으면 위에 층의 밸류는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계산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이 형태를 하나 보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죠. 그러면 만약에 explicit method다 이러면, 자, 우선은 정리를 보면 여기 층이 결국은 타우의 제로층이 될 거고 여기 층은 타우의 원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층에서 세 개의 값이 엮여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겠죠. 옆으로 돌리면 되겠죠. 90도 회전하면 좀 전에 explicit method 타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밸류의 알파벳,
여기 밸류에 베타 배, 여기 밸류에 감마 배를 해서 더하는 게 여기 첫 번째 이제 녹색 부분이 빨간색으로 채워지겠죠. 값이 이제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거는 요렇게 세 개 엮이겠죠. 물론 여기 값에 그때는 베타 지금 자리에 있는 밸류가 어떻게 되면 알파 배가 되고, 그 다음 옆에 배가 베타 배가 되고, 여기 값이 감마 배가 돼가지고 더한 형태가 여기에 놓일 겁니다. 그렇게 연속적으로 계속을 하면 이제 다 채워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음 거 올라갈 때는 또 바운더리를 한 번 더 쓰는 거죠. 여기서 바운더리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위에 요 첫 번째 요 밸류 구할 때 이제 바운더리가 3개가 엮이니까 이 바운더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리커시브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적용을 하면 끝까지도 다 적용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녹색 부분들을 다 값을 알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이제 익스플릿 메서드고, 인플릿 메서드를 한번 살펴보죠. 인플릿 메서드는 위에 세 값하고 n 플러스 1층의 값하고 이제 엮여 있다는 겁니다. n 플러스 1층의 값 3개가 어떻게 되냐면 n층하고 이렇게 엮여 있다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그러면 n 플러스 1층에 n 플러스 한 번째 밸류의 알파 배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층에 여기 n이라고 하지 말죠. n-1 베타의 m 하고, 그 다음에 감마에다가 u의 n 플러스 1층에 m 플러스 1 하고, 이게 u의 n층에 n번째 밸류하고 엮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밑에 게 알파, 여기 밑에 게 베타배, 여기 밑에 게 감마배에서 더한 값이 이 u의 n층의 n번째 밸류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래층의 밸류가 알고 있는데, 페이오프로 알고 있는데 다음 층의 값들은 모르는 거죠. 첫 번째 익스플릿 메서드 입장에서 보면 알고 있는 값에서 3개의 리니어 선형 결합을 해서 이걸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모르는 값을 알파, 베타, 감마를 3개 엮어가지고 더한 형태가 되어서 n층하고 엮으니까 n층의 밸류가 오히려 알지 이 값들은 모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엮인 것은 선형 시스템으로 해서 어떤 구하는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컴퓨터 코딩을 구현하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행하기에는 익스플릿 메서드가 훨씬 쉬운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인플릿 메서드를 쓰느냐? 이제 수치적인 값을 구현할 때 그 안정성, 이 해를 믿을 수 있냐, 이 해를 과연 정확한 값하고 근사치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 이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안정성, 그런 안정성, 해에 신뢰를 주는 게 인플릿 메서드가 훨씬 더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익스플릿 메서드보다는 인플릿 메서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익스플릿 메서드를 간단한 방법을 어느 정도 영역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제한되는 형태의 논문이나 결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걸 쓰면서 효율적인 것들을 우리가 선별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랭크 니콜스는 여기 히든 레이어를 써서 좌우의 밸류가 6개가 이렇게 좌우에 엮이는 겁니다. 즉 구조가 뭐 여기서 보면 알파의 u의 n 플러스 1층에 n-1, 베타의 u의 n 플러스 1층에 n번째, 감마의 u의 n 플러스 1층에 n 플러스 1이 값이 n층의 값에 u의 n층에 n-1, u의 n층에 u의 n층에 n 플러스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ABC라고 하죠. 요런 형태로 엮이는 거. 그럼 물론 밑에 층에 우리가 이니셜 값을 알고 있는 구조니까 우변 값은 알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똑같이 좌변 값은 언론인 값이 3개가 있겠죠. 이 3개가. 그럼 이것도 결국은 어떤 선형 시스템 형태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한 형태의 이제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라서 인플릿 메서드의 하나의 형태인 겁니다. 그러면 왜 세 개를 더 복잡하게 우변을 엮어서 처리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해의 수렴 과정이 더 빠르게 수렴을, 정확한 해에 더 빠르게 수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분류를 해서 이제 크랭큰 니콜슨 메서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세 가지 타입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선 익스플릿 메서드를 우선 조금 제일 간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제 익스플릿 메서드로 이제 변형을 해야 되겠죠. 앞에 2번의 방정식을 여기에 주어진 이 방정식을 익스플릿 메서드로 이제 적당하게 변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활용하는 형태로. 자, 어떻게 바꿀 거냐?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타우에 관한 미분, 그 다음에 x에 관한 두 번 미분, 한 번 미분의 형태가 있겠죠. 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선은 타우의 n하고 x의 n번째 이 포인트에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합니다. 자, 타우에 관해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 n 플러스 1은 요 한 칸 하고 타우에 대해서 미분이 들어오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보면 우리는 한 번 미분한 요 형태가 궁금한 거니까 이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정리를 하면 요 마지막 화살표 요런 형태로 정리가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걸 좌변으로 넘기고 그러면 요 분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델타 타우를 이제 K라고 나누면 이제 이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K를 이제 이 부분을 K라고 놓은 거죠. 이 부분을. 자, K라고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가만히 전개를 해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 세컨 데리버티브를 해서 C로 끊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넘기고 나누면은, 여기에도 K가 하나 탈락이 되겠죠. 탈락이 되면 B고 K 타입으로 정확성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테일러 익스펜션을 그대로 쓴 겁니다. 테일러 익스펜션을 써서, 타우에 관한 타우에 관해서 한번 미분한 텀을 다른 형태로, 원래 값의 형태로 근사를 한 겁니다. 지금 미분의 정의를 이용을 한 거죠, 결국은. 자, 이 형태로 우리가 하나로 근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타우에 관한 미분 형태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S에 관해서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게 있겠죠. X에 관해서 한 번 미분한 건 똑같이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X에 관해서 한 번 미분한 거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타우를 X 기준으로 옮겨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 형태로 바뀌겠죠. X에 M 플러스 1, X에 M. 그 다음에 나누기는 이 두 개 차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차를 우리가 H라고 했습니다. H는 뭐라고 보냐면, x의 m 플러스 1 빼기 x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h에 관한 비고 타입이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 미분한 텀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똑같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했습니다. xm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는 h 나오고, 그 다음에 2팩토리아에 h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팩토리아, 4팩토리아에서 크시를 1으로 끊었습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 뭐로 됐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즉 U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U의 X에 X 타우의 N에 C1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도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그럼 바뀌어야 되겠죠. U의 X에 타우의 N에 C2. 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더합니다. 더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자, 그럼 더하면은 이 두 개 더하니까 요 두 개 그대로 있을 거고요. 여기 두 개 항을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u의 타우의 n, xn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더해지겠죠.
같은 값이니까. 그럼 h제곱이니까 h제곱을 양변으로 나누면은 u의 xx의 근사값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h를 두 개 나눴으니까 4승의 h가 두 개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h의 제곱이 될 거고 비고 타입으로 묶으면 h제곱에 이제 비고 h제곱으로 형태로 이제 근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x에 관한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비고를 다 빼고 타입에 관한 한 번 미분을 어디에 대입하냐? 여기 이 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n층하고 n 플러스 1층의 형태로 타임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형태로 쭉 전개가 될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제 finite explain method를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우선은 여기는 타워에 관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n층하고 n 플러스 1층하고 엮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x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자, 그래서 아까 보니까 n층 그대로 있고 n 플러스 1 마이너스 m 두 배의 m 그 다음에 더하기 n 마이너스 1층이겠죠.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에서 n 번째를 빼가지고 h로 나눈 것을 이제 첫 번째 데리버티브 여기에 대입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양변을 뭐 곱하나요? k를 곱하고 그 다음에 u의 n치 이 부분을 우변으로 넘기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는 이제 이 값이고 베타는 이 값이 되고 감마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u의 n층의 밸류에서 n-1번째 밸류하고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로 분류를 해서 알파, 베타, 감마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는 이렇게 주어지고 요런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식이 있으니까 n자리에 처음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페이오프 값은 다 주어져 있죠. 그럼 각각 페이오프에 이제 m자리에 이제 2, 3, 4 이렇게 쭉 넣어서 대입을 해서 1, 2, 3, 4 대입을 해서 바꿔서 가면서 이제 계산을 하면 n이 1일 때 층의 밸류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n자리에 0을 대입하면. 그 다음에 1일 때 밸류를 다 구해놓고 그 다음에 또 2일 때 밸류를 또 다 구할 수 있겠죠. 여기 다시 또 n자리 1을 넣으면 2일 때 밸류가 다 구해지니까.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타워가 라지 t일 때 밸류까지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어떻게? 알파, 베타, 밑에 층에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해서 더한 밸류가 이제 n 플러스 1층의 자리에 놓으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면 정리를 하면 이제 선형 시스템에서 이런 형태의 벡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un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여기 보면 0번째니까 u의 n의 1번, u의 n 플러스 1의 2번 쭉 해서 u의 n 플러스 1의 여기는 라지 m 마이너스 1번째 밸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라지 m하고 이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우리가 타임을 전체를 라지 n 등분을 합니다. 이 간격을 우리가 k라고 잡고 그 다음에 x의 아까 max에서 x의 미니멈을 m 등분으로 나눈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요 균등하게 나눈다고 보면 요 간격이 하나의 간격이 이제 h가 되는 거고 여기 높이의 이 간격이 k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대입해서 이제 여기 도메인을 다르게 보면 도메인만 한번 써보죠. 우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x 미니멈이 될 거고 여기가 x 맥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라지 t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간격을 어떻게 제가 라지 n으로 나눠서 k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 층, 두 층, 세 층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 간격이 이제 k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타우의 0층이 될 거고 여기는 타우의 1층, 타우의 2층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타우의 1은 k가 될 거고 타우의 2는 2k가 되겠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타우의 라지 n은 nk가 돼서 결국은 라지 t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나누죠. x를 이제 나누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 전체 간격이 x의 max에서 x의 미니멈을 뺀 걸 라지 m으로 나눈 게 h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냐면 x 0번째 밸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x1은 뭐가 되냐면 그러면 x의 미니멈에 더하기 h가 되겠죠. 자, 여기는 그러면 x2가 될 거고 이거는 x의 미니멈에 2h가 되겠죠.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x의 m번째 밸류가 됩니다. 사이를 m 등분으로 나눴으니까. 자, 이 밸류는 어떻게 되냐면 x의 미니멈에 더하기 mh가 됩니다. 그래서 mh는 서로 곱하면 이 두 개 차니까 결국 이 값이 x의 max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드 포인트가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면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해서 행렬로 나타내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유도가 될 수가 있고 결국은 뭐 행렬에다 바로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가지고 여기에 리컬시브하게 포문을 돌려가지고 매트랩에서 이제 내부의 모든 격자점들을 구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로 놓으면은 뭐 이런 형태의 우리가 삼중대각행렬의 밸류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뒤에 이제 G의 n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니셜 밸류가 먼저 주어져 있고요. 컨디션이. 그 다음에 바운더리 밸류가 양쪽 왼쪽 오른쪽 끝에 주어져 있겠죠. 지금은 콜옵션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러한 형태로 구하면 모든 층의 밸류를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현을 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이제 변동성, 이자율, 배당, 디비던드 0으로 잡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00, 그 다음에 T, 만기일이 4분의 1, 즉 3개월짜리의 이러한 블랙쇼울즈 모델을 고려를 해보죠. 자, 이 형태에서 우리가 구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코딩을 하면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그 익스플레인 메서드를 구현을 해서 그 콜옵션의 가격을 다 구한 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3차원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이 여기가 S면은 여기가 이제 페이오프가 되겠죠. 이니셜 값에 이제 그 이니셜 값, 즉 타우로 보면 이니셜이고 C 입장에서 보면 만기일의 밸류가 될 거고 쭉 올라와서 요쪽이 이제 타우가 0일 때 타우가 라지 t, 즉 타임이 0일 때에 C의 값 또는 U의 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확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리드를 2배씩 늘려가지고 이 애큐러시를 봤는데요. 이러한 수렴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익스플릿 메서드에서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근사를 해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것을 컴퓨터 코딩을 해가지고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렇게 해서 짜서 구현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옵션 밸류를 우리가 근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